근래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리 혈관을 통한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 TAVI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술을 받는 환자의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견 듣기에는 당연히 수술보다는 시술 받는 게 맞지 않겠냐 하시겠지만은 안녕하세요.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김지훈입니다. 순환기내과에서 심장을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영상 내용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에 대한 것인데요. 심장의 판막이 딱딱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또 진단을 받으면 가슴을 열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셔서 무섭게 여기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슴을 열지 않는 시술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장은 심실 2개, 심방 2개, 총 4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공간 사이에는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판막이 잘 열리지 않거나 꽉 닫히지 않으면 우리가 심장 판막 질환이라고 하며 혈액 흐름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대동맥 판막은 심장의 펌프 역할을 하는 좌심실과 피가 온몸으로 나가는 시작점인 대동맥 사이에 있는 판막이라 이름이 대동맥 판막인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생기면 심장의 출구가 좁아지면서 피가 잘 못 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원인은 대동맥 판막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것이 가장 흔하고요. 따라서 대표적인 고령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드물게는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3장이어야 할 대동맥 판막이 2장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고 이를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2%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위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무증상이 많습니다. 중증에서 진단되는 분들도 약 절반 가까이가 무증상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중증이 되기 전에는 대부분은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증 상태에서 진단되더라도 내가 정말 병이 있었어? 이렇게 놀랄 정도로 증상이 없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우리가 심장 초음파 소견을 토대로 초기, 중기, 그리고 중증, 말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정도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초기나 중기에는 역시 증상이 별로 없는데 중증으로 갈수록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대표적인 3대 증상은 가슴 통증, 실신, 호흡곤란과 같은 심부전 증상입니다.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이 여러 심장 질환에서 공통적인 증상이라서 그런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바로 의심하는 것은 조금 과하고요. 다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 벌써 중증까지 진행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의해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한 0.3에서 0.5%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약 3,000명당 1명꼴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국내에도 환자가 있겠다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년에 약 300명 이상의 환자가 새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진단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고령 질환인데요. 그 이유는 퇴행성 변화가 제일 흔한 원인이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젊은 환자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적인 대동맥 판막 이상, 대표적으로 이엽성 대동맥 판막을 가지신 분들은 40대, 50대, 또 60대 정도의 중년기에 수술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거보다 더 젊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20대, 30대도 드물지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의 감염이나 기타 선천적인 다른 이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실 무증상일 때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수술 전에 심장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또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발견될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은 심장 초음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정도도 역시 심장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이 진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청진시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감기 등의 증상으로 일반 지역 의원을
가셨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진단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면 그 좁아진 통로를 혈액이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청진기를 통해 들을 수가 있고, 판막 질환 중에서 비교적 특징적이고 크게 들리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신체 진찰을 통해서 의심하고 진단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상당히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라 수술 또는 시술을 좀 서둘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없어서 꼭 치료를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무증상인 경우에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좋게 하거나 혹은 진행을 늦추는 것은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도로 대동맥 판막의 기능이 좋아지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수술을 늦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증으로 진단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알아내고 또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치료함은 사실상 인공 판막 으로의 치환술을 의미합니다. 대동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슴을 열고 외과 의사가 하는 수술이 있고요. 근래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리 혈관을 통한 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 TAVI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을 하기에는 전신 마취 위험이 높거나 동반 질환이 많거나 너무 연세가 많아서 수술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분들한테 시술을 하게 되었고, 점차 이제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가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시술을 받는 환자의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견 듣기에는 당연히 수술보다는 시술 받는 게 맞지 않겠냐 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TAVI 시술의 보험 기준을 나라에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단순하게 급여 여부, 가격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시술의 각 합병증 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술을 고집한다 보다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내가 어떤 치료가 더 적절한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수술이 됐건 시술이 됐건 중증일 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나 중기에 고려하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진 않고요. 중증이라고 모두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의 특성이나 동반 질환, 증상 정도에 따라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방법으로서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은 외과 선생님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이 자리에서는 조금은 어렵고, 시술은 내과에서 하는 시술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TAVI 시술이 급여, 즉 보험이 되는 경우를 이미 정해놓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술의 전신 마취 및 개흉 수술의 위험도도 따지겠지만은 우리 환자 또는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이 나이 기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80세가 넘지 않으면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 80세가 됐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 80세가 되지 않더라도 외과의 또는 담당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전신마취의 위험도가 정해놓은 기준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즉 부분적으로 급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고려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환자의 상태나 혹은 시술하시는 의료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나 정도, 동반된 질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조금은 어렵고요. TAVI 시술의 경우에는 빠르면 하루 내지 이틀 뒤에, 늦더라도 일주일 안에 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가슴에 상처가 없는 시술이라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걸어서 퇴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이내로 신체적인 불편함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퇴원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복 기간이라고 하기에는 TAVI 시술의 경우에는 특별한 큰 상처나 흉터가 없기 때문에 퇴원하시게 되면 거의 곧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시술 후 특별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어서 퇴원하시게 된다면 사실 일상생활 또는 신체 활동에 제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의사항은 우리 퇴원 시에 담당 선생님을 통해 들으시는 부분만 지켜주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됐건 시술이 됐건 인공판막 치환술을 받으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 인공물질은 외부의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되면 아주 긴 항생제 치료 또는 수술로 제거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인공판막 치환술을 받은 모든 분들은 감염이 되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선생님께 듣고서 꼭 일평생 주의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것은 저희 기준에는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바늘이든 주사든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시술이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로부터 균이나 오염물질을 방어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또는 불필요한 시술 또는 수술, 주사치료 등을 받게 되면 그걸 계기로 우리 피부에 있는 균이나 또는 외부의 균이 주입될 수가 있고 이때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인공 판막과 같은 구조물에 달라붙을 수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활동이나 음식물의 영향은 큰 편은 아닙니다. 병든 판막을 제거하고 건강한 판막을 새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판막 치환술 전보다 신체 활동 혹은 운동 측면에선 더 나아질 수가 있고요.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신다면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 후에는 특별히 주의하실 부분 혹은 운동에 제한이 있는 부분은 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동반 질환이나 전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환자 또는 보호자들께서 많이 궁금하시는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대동맥판막 협착증을 좋게 하거나 또는 진행을 늦추는 명확한 치료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제로는 질병의 경과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영양제는 아직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몇 가지 약제들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진행을 늦춘다는 보고는 있지만 역시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중증이 되는 시점 또는 치료가 필요한 시점을 진행하기 전에 많은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치료는 아니더라도 대동맥판막 협착증과 관련되는 질환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인데요. 고혈압 환자 또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잘 발생하고 진행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 하시고 또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이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발생이나 진행을 늦추는 것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이제 만성질환들도 관련될 수 있으니까 심장질환 외에도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만성질환들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가 계시는데요. 70대 여성분이셨고 폐렴으로 인한 심한 호흡기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통해서 호흡기 내과로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폐렴에 의한 호흡기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더뎌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중증 대동맥판막 협착증이 같이 있었습니다. 인공판막 치환술을 해야 하는 정도의 중증도였는데요. 당연히 전신마취나 개용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가 흉부외과와 다학제 논의 끝에 비록 80세 이상은 아니지만 합의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행히도 시술하고 나서 이제 신부전이 해결되면서 환자의 호흡기 질환도 같이 좋아지는 기회를 얻었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대동맥판막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고령 질환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장수하는 나라잖아요. 이 병이 65세 이하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65세 이상부터 본격적으로 진단이 되고 특히 70대, 80대가 넘어가면서 10명 중에 1명꼴로 갖고 있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부모님이 고령이신데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호흡곤란 또는 어딘가 안 좋으신 것 같다 싶으시면 내과를 찾아가셔서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판막 질환이 있지 않은 건지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대동맥판막 협착증 진단 당시 평균 나이가 70에 가깝거든요. 80, 90, 심지어 100세도 있으십니다. 이 나이에 진단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요즘은 시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80, 90세, 설령 100세라도 기준에만 부합하고 의료진이 괜찮다 판단하면 다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내과 주치 선생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내과학회 유튜브 채널 속닥속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